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워싱턴의 정치권이 목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탄핵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도 이미 루비콘 강을 넘어섰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탄핵으로 트럼프를 해임하는 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탄핵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되는 비리들로 트럼프가 임기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노리는 목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전략은 이미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유크레인에게 압력을 가해서 미국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2020년 선거에서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 자리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이트하우스 자신이 공개한 트럼프와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 위슬블로어에 정식으로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전체적인 비리의 골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이 내용들이 당파적인 편견에서 나온 모함 성격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성격의 보고서다. 그리고 정보 진영 내에 숨어있는 딥스테이트의 지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정작 문제는 조 바이든 그리고 그의 아들의 부패 때문이었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탄핵 정국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시작된 탄핵 정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승패의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선데이 아침 주요 방송사들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민주공화당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이미 벌였습니다. 양측의 선봉장들이 나와서 수십 합을 겨루었지만은 지금 당장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탄핵 정국의 끝에 가서도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를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은 어느 정도 탄핵 지지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공화당 표밭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회에서는 트럼프의 지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단지 금년에 재선에 나서는 일부 상원 의원, 스윙 스테이트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하원의 경우에 탄핵이 심플 머저리티입니다. 50% 나오면 되는데 하원이 435석, 민주당이 현재 235석입니다. 과반수가 218석이니까 파리 라인으로 표를 던진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탄핵이 absolute majority, 3분의 2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100석에서 지금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입니다. 3분의 2선은 67석, 그러니까 67표의 찬성을 얻으려면 민주당이 23석을 더 보태야 되는데 당연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탄핵 조사가 시작이 되면 상원의 경우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상원 의원 100명이 배심원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 트럼프의 세금 보고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그의 측근들의 증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측이 자칫 헛발을 내디디면 여론이 크게 악화될 수도 있고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한 후에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로 이 싸움은 사생결단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기고 지고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신속한 탄핵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은 여론의 움직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내부 고발자의 고발 동기를 당파적인 것으로 밀어붙이고 조 바이든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주도하는 조사팀이 이미 whistleblower,
내부 고발자 측과 협의를 했고 그가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자의 변호인 측에 대한 비밀 취급 인가 문제만 해결이 되면 곧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whistleblower라는 것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바로 현재 민주당 수장인 낸시 펠로시가 평의원 시절에 만든 법안입니다. 즉 정부 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발자가 정식으로 감사실에 서면 보고서를 통해서 비리를 신고할 경우에는 그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신원이 밝히지 않은 이번 유크레인 스캔들의 고발자는 이 위슬블로어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D&I 국장도 그가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의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는 그가 당파적인 편견을 가진 자고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건너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이고 그의 행위를 스파이 또는 반역에 준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을 스파이했으니까 교수형감이다.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의 안전과 신원보호를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사임한 유크레인 전 특사인 커크 볼커입니다. 그가 이번 주 목요일 하원에서 신문을 받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7월 25일 두 대통령의 대화 이후에 트럼프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가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절친이고 또 그가 트럼프에게 그리 우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과연 어떤 말을 할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정작 문제가 유크레인 가스 회사로부터 한 달에 $50,000나 받아온 조 바이든의 아들 그리고 그의 조사를 막은 조 바이든의 부패다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해당 검사의 해임은 조 바이든 측만 원한 것이 아니라 유로피안 유니언 그리고 IMF 그리고 유크레인 내부에서도 원했다. 그가 부패 조사에 미온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CBS 방송의 조사입니다. 55%가 탄핵이 필요하다 하는 응답을 하고 있고 45%는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87%가 탄핵 조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77%가 탄핵 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층 인디펜던트 측에서는 49%가 approve, 51%가 disapprove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유크레인 의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을 향해 사태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백악관은 탄핵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실을 말해라. 이것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경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게 한 정보를 내공한 내부 고발자가 의회에 곧 나와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감찰기관에 알렸습니다. 시프 정보위원장은 어제 언론에 나와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며 증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유크레인 스캔들 논란을 촉발시킨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통화 외에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두 국가 모두 미국과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10월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됐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비호를 받았으며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저가 의류로 패션 대중화에 기여해온 한인 의류업체 포레버 21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포레버 21은 델러웨어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포레버 21은 이번 파산 신청으로 캐나다, 일본을 포함한 40개 국가에서 사업체를 폐쇄하고 국내 178개 점포를 포함해 전 세계 최대 350개 점포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매니저 조 매든이 퇴임했습니다. 컵스 구단주 측은 5시즌 동안 재임하면서 컵스를 챔피언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했던 매든을 퇴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2016년 컵스를 1세기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 자리에 등극시켰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바이킹스를 16대 6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어제 게임에서 주전 쿼터백인 미치 트리비스키가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으면서 체이스 데니얼이 대신 팀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승리로 베어스는 NFC 북부조에서 패커스와 함께 3승 1패의 기록으로 선두에 섰습니다. 우드필드몰에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 파괴 행위를 했던 남자가 테러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용의자가 쇼핑몰 진입 파괴 전날 이 몰의 지도를 온라인에 들어가 100여 번이나 조사한 것을 밝혀내고 이는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어제 그에게 보석 없이 재판을 받도록 판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오전 9시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80도를 넘으면서 다시 늦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밤사이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 수요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다시 6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0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선선한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7도입니다.